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잉이 아빠의 아무 말 대잔치.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은 2020년 10월 23일 9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아니고 음성으로 찍어서 30분 동안 해놓은 게 다 날라갔네요.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뉴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팔에 관한 뉴스가 이때 올라왔죠. 21일 밤에 올라왔습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게 올라왔는데, 어, 일단은 가능하게 매도 매수가 되는 거고, 그걸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가 올라온 거예요. 어떤 코인이 결제가 가능하고, 뭐 추가적인 내용이 그 이후에 올라온 거라서, 그거를 오늘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 때까지 정리된 게 그거였죠. 페이팔이 결제를 지원한다까지가 나온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예, 요거 보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인데, 지원하는 코인이, 일단은 초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4개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뒤쪽에 넘어가면은, 요거 제가 페이팔에 관해서 뉴스가 올라왔을 때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실 분 한번 요거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설명드릴 그 김태리님 암호화폐 미덥 정보방의 방장님이신 김태리님이 쓰신 그 칼럼인데 리플과 CBDC, 그러니까 리플 얘기 나오면서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한 얘기가 많이 연관돼서 나오는데 그게 한 배인가 딴 배인가 이게 같이 가는 건가 같이 가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OX 형태로 뭐 CBDC 구현은 리플에게 기회다. CBDC 간의 크로스보더 교환에는 리플이 필수적이다. X. CBDC 간의 크로스보더에 ILP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CBDC 크로스보더 시대는 금방 온다. X. 이런 그 질문 형식의 답을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리플과 CBDC가 어떤 관계점이 있고 관계점이 있는 경우는 어떻고 없는 경우는 어떻고 이런 좀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놓으신 글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밤까지 해서 이제 나온 거고, 이제 목요일 날, 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속 기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뭐, 이쪽 분석한 채널에서도 페이팔이 지원하는 코인 4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바하마 샌드 달러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같이 할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페이팔이 암호화폐 보유자, 그러니까 페이팔 내에서 일단 지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고, 코인도 4가지예요. 근데, 그 페이팔 내 지갑에서 개인의 프라이빗 키는 제공 안 한다는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 리플 CEO 불만 제기 뭐 이건 제가 뭐 알 바는 아닌데 이게 글이 좀 좋아요. 뒤에 보면은 코인데스크 글인데 보면은 저거죠. 페이팔은 이날 홈페이지 고객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질문 대답 Q&A 형식으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아는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게 그거지. 페이팔은 개인 키가 제공되지 않는다. 개인 키는 뭐 접근하고 비밀 코드이기 때문에 분실 도난을 당하거나 잊어버린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키를 제공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 지원은 4가지가 있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 미국 달러로 해야 된다. 수수료 정책이나 개인 지갑, 개인 키를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 Q&A에 대한 요 코인데스크 기사는 페이팔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역시도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뉴스만 정리를 따로 그레이스케일만 따로 정리해서 제가 시간 순으로 정리했으니까 뒤쪽에 가보시면 제가 설명된 글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이게 그거예요. 요거 읽으셔야 돼요. 페이팔 암호화폐 개인 지갑 키는 제공 안 해. 이게 요 뒤에 Q&A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페이팔 암호화폐 채택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환영할 일이나 좀 더 신중해. 저도 투자자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자 환영할 일이나 좀 더 신중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중해야죠 당연히. 일단 정확한 명칭으로 나온 게 바이, 셀, 쇼핑 요 3가지입니다. 바잉, 셀링, 쇼핑 요 3가지. 오케이. 요거는 서틱인데 서틱이 그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지금 올라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들었고 서틱이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블록체인 보안 감사 업체입니다. 블록체인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코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슬로미스트, 서틱, 팩실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틱입니다. 여기서 자기네들 메인 체인인 서틱 체인을 메인넷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코인 들어가겠고 그걸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오디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디시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코드 보안 감사를 오딧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 밑에 거 먼저 읽을게요. 토탈 66개의 프로젝트가 바이낸스에 올해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13개는 H1, 53개는 H2라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H1과 H2는 잘 모르겠지만 H1은 좀 더 엄청 잘 나갔고 H2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코인 상장된 코인 리스트예요. 보면은 1월부터 보면 3개, 2개, 하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9월, 10월에는 아니 9월, 10월도 그렇고 8월, 9월 엄청나게 코인을 상장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7, 8, 9, 10에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좀 무리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코인들을 상장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무슨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고 그래도 좀 뭐라 그랬지? 모범이 돼야 되는 큰형 역할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걸러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것 중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도 가격 유지되는 애들은 별로 없다고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조금 디파이가 나오면서 막무가내로 상대했다는 느낌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올해 상장된 프로젝트가 벌써 66개라는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페이팔에 대한 또 다른 글이고 페이팔에 대한 뭐 기업 설명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려두니까 취사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암호화폐 브랜드 평판이라서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지금 조사를 해놓은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건데 일단은 분석 결과 1위는 업비트라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브랜드 평판 결과 1위는 업비트로 확인됐고 2위는 빗썸, 3위는 포블게이트, 4위는 여기 코인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뭐 브랜드 평판 지수를 뭐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죠? 1위 업비트, 2위 빗썸이라는 거는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레이스케일이 왜 제가 계속 체크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마지막 쪽에 USDC 성장 속도가 USDT를 넘었다. 올해 시총이 6배 급등했다. 이거 제목은 약간 어그로성이 있습니다. 성장 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비율인데 당연히 크죠. 테더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약 8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서클은 그보다 작은데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당연하죠. 그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서클 시총이 연초 대비 6배 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은 1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딱 보면 그거예요. 서클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 한참 못 미친다. 시가총액은 150달러고 테더는 서클보다 5배나 많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세가 가파르더라도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테더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트론 재단이 사실 이틀 전인가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 OKX 거래소에서 지금 출금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트론을 우리가 OKX 트론 계정에다가 우리가 만든 계정에 넣으면 우리가 밖에서 그만한 수량의 트론을 너에게 전송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었는데 지금 트론 재단이 그걸 하려고 OKX 거래소 내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계정을 OKX에서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또 만들었어요. 또 중단했어요. 그게 그거예요. 트론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OKX 측이 트론 재단이 지정한 트론 계좌를 일시 차단했고 또 두 번째 계정을 발표했는데 또 막았다. 그래서 그 현금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당연하죠. 딱 봐봐요. 트론 재단이 하려고 한 거는 약간 중앙화 되면서 뭐 자기들의 트론을 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뭐 이러려고 했던 건데 OKX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물론 이용자들이 더 불편한 것도 맞지만
뭐 그렇다고 트론이 자기 마음대로 거래소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용자들도 빨리 돈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막아버릴 정도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OKX 거래소에서. 그 부분 정확한 내용은 트위터에 찾아보시면 되고 번역글은 뭐이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OKX 일부 가상화폐 거래는 재개됐지만 출금은 여전히 중단돼 있다 라고는 기사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뭐 서클 얘기하면서 테더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를 도식화해서 좀 표현해 준 그림입니다. 일단은 마켓캡을 보면 아까 5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8에 5배, 5배보다는 조금 크네요. 일단 시총 3이고 시총 1이니까 아직까지는 테더를 조금 따라가기 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기사 본 대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맞는 것 같네요. 그렇고 또 페이팔에서 아직 어제 기사 나온 지 하루 반밖에 안 됐는데 페이팔에서 만약에 BTC로 물건 사면 세금을 매긴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은 자산 관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세금을 매길 거라는 겁니다. 화폐가 아니라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산 관점이 아니고 화폐 관점이 아니고 자산이니까 세금을 띨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수조님 미덕 그 암호화폐 미덕 정보 교류방에 수조님께서 테크엠이랑 조인디의 두 가지의 칼럼을 기고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졌네요, 날짜가. 그래서 두 가지 글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서로 다른 글입니다. 아까 하나는 리플과 CBDC에 관한 글이었고 이번 거는 디파이에 관한 글입니다. 디파이가 지금 초하반에 6월달에 컴파운드가 나오면서 많이 확 뛰고 막 올랐다. 7월, 8월 막 9월까지 막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시들시들해진 분위기긴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제목만 딱 보면 디파이는 끝났다고요? 2탄 준비 중이죠 라고 합니다. 지금 디파이가 떨어진 대로 떨어진 것도 맞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또 재정비를 하고 이제 2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디파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또 한 파트를, 한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레이어 2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긴 그래요. 레이어 1이 이더리움 그 자체라고 보면은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밖에서 이더리움을 보조를 하는 프로젝트로서 이더리움의 그 확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하는 역할을 좀 수행하면서 이더리움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레이어 2라고 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그 업비트에 있는 그 프로젝트도 이더리움의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시들시들하지만 좀 개발을 좀 다르게 하고 발전을 해서 2탄이 나올 것 같다. 마지막 글이 가장 중요하죠, 한국 문장에서는. 한번 읽으면서요. 원래또 인프라스트럭처도 안에 서비스가 깃들어야 살아남는다. 디파이는 각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올라가 흥행할 서비스 중 하나의 축이다. 이더리움 2.0 없이는 디파이가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이들은 아마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2탄을 항상 준비해 놓았으니까 2탄이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의 칼럼이었습니다. 이더리움 2.0 코디네이터가 제네시스 블록이 11월 출시 전망이라 하는데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월 말 정도 됐는데 11월은 얼마 안 남았죠. 길어야 한 달, 12월 말이라고 쳐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더리움 2.0이 좀 일단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일부 코인 페어들을 상장 폐지시켰다는 그런 제거를 했다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뭐 우리 많이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거래량이 매우 적은 코인들은 가끔씩 상패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샌드달러인데 저는 보통 블로그 글을 쓸 때 하나 글을 적어 놓고 먼저 여기다 공유를 한 후에 추후에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 블로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특근법 시행령은 10월에 나온다. 일단 특근법은 뭔 줄 아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특근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돼서 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기다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의 시행령의 입법 예고는 10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10월 말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와 전화 통화에서 10월 말까지 입법 예고하려고 노력 중이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렇고 개정 특금 개정법의 개정 뭐 말이 왜 이래 개정 특금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10월 말부터 입법 얘기를 해도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 게 10월 1일부터입니다. 3월 달까지 하고 6개월을 유예기간을 주고 10월 달부터 이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금법 시행령이 10월 달에 특금법은 통과가 된 거고 시행령이 10월 달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올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은 이거는 10개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토탈 밸류라고 그 잠겨져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 CBDC 맨날 얘기가 나오지만 러시아도 디지털 루블에 대한 테스트를 내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며칠째 CBDC 얘기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입찰 CBDC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입찰을 받고 있고 미국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CBDC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멘트를 남겼었고 그리고 이따가 좀 다시 볼 거지만 바하마 중앙은행에서 세계 최초의 CBDC인 샌드 달러를 출시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선전시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일본도 내년부터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CBDC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최근에 새로 나왔던 게 요 기사긴 한데 오늘 러시아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점점 많이 할 거예요. 아마 CBDC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CBDC가 뭔지 좀 개념은 좀 잡고 가야 되실 겁니다. 암호화폐랑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페이팔 관련 소식, 페이팔이 암호화폐 수탁업체 빅코를 인수 추진한다. 뭐 이건 해봐야 알겠죠. 그레이스케일 하루 3억 달러를 추가했다. 요거 뒤에 한번 해볼게요. 뭐 요거는 뭐 사기 쳤다는 거래봇 사기 쳤다는 뭐 그런 기사고 그레이스케일 또 나온 그레이스케일 얘기. 그레이스케일 정말 지겨워 보이시지만 이따가 한 번에 묶어놓은 거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페이코인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고 페이코인 제가 서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페이코인에서 BBQ 할인을 21일에 했는데 이게 환불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돌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이. 그리고 블록체인이라서 아무리 프라이빗 체인이라도 개인 지갑에서 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 드신 분들은 이미 반값에 시키셨고 그거를 공짜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끔씩 방에다 올리시는데 그냥 요게 결론입니다. 방장님께서 하신 말씀. 정성적인 취소 처리가 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늘의 시황 정보는 그렇습니다. 60.8%의 도미넌스를 기록했고 이거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74 탐욕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35까지 30대 초반까지 봤었는데 지금 벌써 74까지 올라왔는데 내 잔고는 왜 마이너스입니까? 맨날 잔고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요거는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1000달러를 올해 초에 투자를 했을 때 이 나머지 스탁이랑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비교해서 투자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글인데 골드에 투자를 했으면 1270달러 비트코인을 투자했으면 1860달러 그리고 기름에 투자했으면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투자한 게 더 올해 초 대비하면 수익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 표현입니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도 뭐 1370달러 선이네요. 그냥 재밌는 자료예요. 요게 샌드 달러입니다. 샌드 달러는 한번 볼게요. 샌드 달러가 바하마 중앙은행에서 출시된 세계 최초의 CBDC 디지털 화폐입니다. 요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 그렇지만 약 37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 시행된 디지털 화폐이고 2019년 12월에 시범 운영을 먼저 했습니다. 샌드 달러는 미 달러와의 가치가 고정된 원래 바하마 달러가 있는데 바하마 달러랑 미 달러랑 패깅이 됐어요. 1대1로. 근데
그 미 달러랑 샌드 달러랑 패깅이 됐으니까 바하마 달러, 샌드 달러, 미 달러는 다 같은 1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샌드 달러는 뭐 무슨 프로토콜을 뭐 무슨 체인을 쓰나요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모바일 월렛을 쓰는데 온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다고 합니다. 그 담보에 대한 샌드 달러에 대한 담보는 중앙은행이 대외준비 자산을 은행에 좀 할당을 해놓고 그거랑 가치를 담보를 한다고 합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CBDC 같습니다. 여기 대략 살펴보면 이게 특별한 홈페이지에 가도 요 그림 말고는 없어서 Q&A에 나온 내용이 전부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번역기를 써서 읽어보시면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비트코인 빗썸에서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비트코인 캐시 11월 15일에 예정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 17종이 떴죠. 이렇게 쭉 있었고, 그리고 또 빗썸에서도 하나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파일코인에 대한 내용인데 채굴자 25% 보상 지급이란 글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 파일코인 개선 제한 F 파일코인 맞아요. FIP 파일코인 임프로브먼트 프로포절 파일코인 개선 제한 004가 올라왔었는데 그게 파일코인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 그 채굴 물량을 6개월에 나눠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004가 통과가 되면서 그 채굴자들이 분배받는 양의 파일코인을 25%는 즉시 받고 75%는 기존대로 180일에 나눠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물량을 더 푸는 거죠. 시중에 25%만큼 그런 내용입니다. 파일코인 혹시 관심 있거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 없던 물량이 더 풀리는 거니까. 이거는 코인 이거 그거라고 하던데 그 뭐지? 검색어? 인기 검색어? 트렌딩 서치. 저번에 몰랐는데 인기 검색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코인게코에서 일주일 동안 인기 검색어에 대한 내용인데 파일코인이 1위였고 뭐 인젝티브 등등 이런 코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그레이스케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뉴스로 최근에 있었던 한 1, 2주 정도 있었던 내용을 싹 모아놨어요.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투자 신탁회사 그레이스케일 BTC 대량 매입 중 최근 뉴스를 총 정리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궁금하시면 요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뉴스를 한번 제가 제목만 읽을 거예요.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서는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펀드 3분기 15억 5천만 달러 유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SEC 보고회사 자격했다.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보고회사 자격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 팔거나 이러면은 SEC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받는 혜택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올해 3분기 투자해서 10억 달러 이상 확보. 이게 뭐냐면 총알을 지금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든 그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니들이 이거 가지고 내 자산을 투자해라 라는 그 투자 자산을 지금 10억 달러 확보해 놓은 거예요. 약 1조 2,300억 원을 모금했다는 거죠. 투자 상품으로. 일단 총알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레이스케일 BTC 매수량 급증 숏 포지션 다 죽을 듯 이란 말은 지금 요거 보면 돼요. 그레이스케일은 채굴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77%를 매수하고 있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면 얘 다 사고 있어 지금 나오는 거. 비트코 창업자 그레이스케일 3분기 쿼터 BTC 채굴력의 70%를 매수했다. 그레이스케일 신탁 보유 BTC 물량 이틀 연속 7000BTC 이상 증가했다. 7000BTC 산 거죠. 그레이스케일 보유량 46만 5천개. 그레이스케일 운용자산 66억 달러. 그레이스케일 GBTC 46만 5,500개. 46만 5,500개. 5,000개 더 샀네. 그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하루 3억 달러 추가. 그레이스케일 1091BTC 증가. 쭉 시간순으로 보면 제가 시간 달아는데 시간순으로 보면 계속 사요. 그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으로 뭔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규모까지 사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지금 그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70% 정도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긴 합니다.
떨어지면 얘네가 다 사나봐요.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는 SEC에 등록된 회사고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SEC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마다 그레이스케일 기사가 올라오는 것, 내가 물량이 얼마고 보유량이 얼마다라는 거는 얘네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SEC에 매일 보고를 해야,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순으로 쭉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근간에는 지금 얘네들이 총알이 많은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 자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알 수 없죠. 전 뉴스 있는 걸로만 좀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사고 있다. 비트코인 그 최근 생성되는 거에 70% 이상을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확률적인 싸움이니까, 올라가고 내려간 건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자산 운영하는 것들이나 최근 나오는 미국 상장사들 또는 영국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모습들이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았나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기사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맨날 왜 그레이스케일 하는지 좀, 요건 아니죠. 그레이스케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거예요. 올라요 내려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릴 확률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요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확률이 있다고 비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팔 뉴스부터 해가지고 이틀치에 있는 뉴스를 좀 정리를 드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뉴스 있으면 제 짧은 생각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들어주시면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